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직무에 대한 종합적인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분야에 대한 분석과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기업, 사기업, 공이 여러분들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직무 수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수행 내용이 나오면 내가 가는 분야, 특히 공기업, 사기업을 같이 얘기를 하면 공기업은 이렇게 직무 설명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분야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 분야를 지원했다 그러면 행정 분야는 어떠한 일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특히 직무기술서는 NCS 사이트에 가서 직무기술서라는 항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는 분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발췌해서 보시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행정 분야를 가는데 이번에 뽑는 분야는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를 뽑죠. 자, 그러면 내가 직무 수행 내용에서는 내가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한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이죠. 필요 지식으로 날리지, 그 다음에 스킬, 그 다음에 애티튜드. 이거는 이제 딱 공식화된 양식입니다. 저도 이 직무기술서를 개발할 때 참여를 해서 개발을 같이 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제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제공을 해야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자가 명확하게 자기 분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걸 작성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환경 분석, 경영실적 분석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방침 및 계획, 예산 수립 및 사업투자 관리, 또 사업계획 수립 및 행사 지원, 부동산 비품 차량 운영, 그 다음에 총무 부분의 보안 관리, 복리후생 및 업무 지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무행정 같은 경우에 문서 작성 및 관리를 하고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단계는 이걸 보면서, 이 파란색 라인을 보면서 내가 나와 관련된 부분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사업환경 분석이라는 실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환경을 분석한다는 건 실제 회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환경 분석한 걸 내가 언제 했을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의 역량을 여러분이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사업환경 분석을 실제 해보진 않았지만 실제 우리가 이러한 수업을 들으면서, 경영행정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 실제 이렇게 환경 분석을 통해서 보고서를 쓴 적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지식을 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난리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맞아,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분석해서 쓴 적이 있었지. 두 번째는 예산 사업 투자 관리. 사실 예산 사업 투자 관리도 하는 일은 저렇게 환경 분석이나 사업 투자 관리를 하지만 실제 내가 저런 사업 투자 관리를 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고, 이런 투자 관리를 한다는 건 사실 내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까요? 내가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뭐 이런 땡땡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보사에서 근무했을 때, 또는 내가 예전에 재즈 동아리에 있었을 때 내가 총무로서 실제 사업비를 관리하고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비록 뭐 한 150만 원의 예산이었지만 나는 그런 예산을 관리하면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정 계획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행되는 행사 일정도 잡고, 내가 그 다음 연도에 행사가 진행됐을 때 내가 실제 예산 대비해서 업체도 좀 저렴한 업체들도 복수 견적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사업비를 관리한 적이 있었지. 동아리 활동이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활동이 아니어도 학과에서 내가 학과에서 총무였지. 학과에서 내가 활동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이 학과의 예산을 관리했었지. 또는 내가 근로장학생을 했을 때 사업비 정산 업무를 했었지.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분야의 사업 투자 관리가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고, 그러니까 직무 수행 내용에서 내가 연관되는 나의 경험을 발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데이터 관리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무보조 업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내가 실제 이런 것도 스킬에 들어가겠죠. 내가 보조 업무를 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고, 사업비가 실행계획 대비해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확인했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회계 데이터를 관리했을 때는 실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분석을 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내가 입력을 했었어. 내가 단순하게 입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액의 개념과 각 계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지표들도 내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지. 내가 실험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실험실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런 실험실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자료도 분석을 했었고, 또 내가 거기서 유의미한 값도 도출을 했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수행하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 연관고리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전문 역량을 보여주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업무 지원 같은 경우 아까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업무 지원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근무를 했을 때, 인턴 근무를 했을 때 내가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내가 자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내가 이런 자료를 준 적도 있었지. 그때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협조를 많이 이끌어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은 적도 있었지.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한 지식,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한 스킬, 그리고 경험, 그리고 성향을 내가 직무와 연관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도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예산 관리했던 것들 경험을 썼는데 이렇게 내가 가는 분야의 내용을 조사를 하면 좀 더 그 분야에 적합한 용어들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대학에 와서 2년 동안 동아리 임원을 하며 제 역할은 동아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체크하고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아리 임원이었으니까 활동지와 예산 운영 내역을 인수인계받고 기존의 활동 중에 어떤 것을 다시 진행할 것인가를 임원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시 진행하는 활동의 경우 바뀐 동아리 규모 그리고 장소 변경 등을 고려하여 지난 예산 운용 내역을 기반으로 소요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하고 동아리 자금과 회비의 사용 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새로 진행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장소 대여비, 필요 물품 구입비 등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이 과정에서 배웠고 가장 효율적이며 활동 목적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분배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내용 외에도 조금 더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면상 제가 이 정도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을 딱 보면 이 친구는 예산을 관리하는 일을 썼어요. 자, 근데 예산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예산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자기가 소요 예산을 결정하는 건데 이 친구는 자기가 가는 분야에서 실제 예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난 예산의 운용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소요 예산을 산정했다고 했고요. 또 서로가 회의를 하면서 다시 진행하는 활동의 경우 대여비라든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자기가 실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뒤에는 이걸 통해서 이 친구가 느꼈던 바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느꼈던 바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돈을 소요 예산을 산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그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 긴급한 것을 고려해서 최적의 순위로 결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예산, 기획 분야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러한 분야의 업무를 제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을 하거든요. 굉장히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분야에 대한 직무를 분석을 하고 그 직무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는 분야에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앞에 그런 직무를 분석하십시오,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십시오 하는 거는 그 컨텐츠를 여러분이 적합한 내용을 뽑아야 되고 그 컨텐츠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직무 기술서 또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문이 나오죠. 그래서 채용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가면 채용에 대한 직무 명세서가 대부분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가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워크넷에 들어가면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직무를 쳐보면 관련 분야에 대한 직무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거기와 연관되게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잘 쓴 자기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야를 한번 조사하고 그 분야에 맞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